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초반에 약했다가 이제 나중에 살아나고 있는데 시장의 수급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제 매도세가 장난치기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탁금 추이인데 보통 이제 연말 연초 이제 자금이 크게 움직이죠. 그런데 그런 걸 감안을 해도 보통 한 10조 원 정도 불어나서 출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예탁금 자체가 늘어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좀 덜 늘어나다 보니까 매수할 자금 여력은 없고 금융투자 매도하고 신용 관련된 물량은 터져나오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위축된 상태에서 이제 연초를 맞이하게 됐죠. 그나마 이제 오늘 오전 낙폭이 좀 과도했다. 그리고 이제 2200 깰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오전에 이제 부담으로 작용했던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가 되고 또 이제 중국 증시가 또 크게 올라가고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꼬리가 아주 길게 달렸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9월 말에 이제 꼬리 길게 달리고 그게 이제 저점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 똑같은 조건이 되려면 내일 양봉으로 뽑아 올리는 상승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수요일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무서운 데 가기 전에 이제 짜장면 준 낙폭 축소일 수도 있는 거고 이번 1월의 바닥을 오늘 친 거일 수도 있고 이제 내일 양봉 상승 이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바로미터 종목으로 현대차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 겁니다만은 현대차가 오늘도 플러스가 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21선을 이틀 연속해서 돌파했다가 종가로는 그 아래가 있잖아요. 21선은 한 달 거래일이죠. 한 달에 20거래일 정도 되니까 한 달 내에 컨디션이 가장 좋아졌다. 근데 그 밀어 올릴 정도의 힘이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21선 돌파거든요. 현대차가 이제 여기서 그냥 돌파만 하고 밀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걸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현대차 수출주 되게 경기 나쁠 때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가 시장이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의 삼성전기, 현대차가 세게 가는지 여부를 보면서 시장을 가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형주 쪽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중소형주, 소형주 쪽은 살아나고 코스닥은 플러스 나고 그러니까 금융투자 매도 이외에는 시장에 어떤 강한 매도 주체가 없었다라는 점이 좀 다행스러운 대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뉴스들을 보면 오전에 작용했던 뉴스, 테슬라가 성장 목표치에 미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다음에 이제 중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제 애플에서 부품 업체들한테 공급을 좀 줄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가 오전에 나오면서 낙폭이 조금 더 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오후에는 또 뉴스가 바뀌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의하면 중국 공장에서 90% 정도의 생산 복원이 됐다.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컴백을 하면서 이제 생산이 복원이 됐다더라. 이런 뉴스가 또 나오니까 미증시 지수 선물이 확 빠졌다가 오후 들어서는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오전과 오후가 달라지게 되는 수급 이외 요인으로도 그런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에 투자하는 대기업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들까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을 돌리는데 부분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했다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팔지 않는 흐름이 나오게 됐고 금융투자 매도는 제가 보기엔 이제 변환점 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판 정도 물량 정도 남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금융투자 이외에는 이제 매도 주체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외국인들이 팔지 않으면서 이제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흐름은 만들어졌고, 다음에 이제 옵션이 어정쩡한데 이제 개인이 최근에 풋옵션을 계속 쌓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콜도 같이 사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풋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라는 점은 이후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종목들별인데 외국인들 순매수에 삼성전자가 포진한 거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매수 금액이 작아서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하다가 지금 한 거의 10거래일 정도 이제 매도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매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이제 미미해서 의미를 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샀다라는 관점보다는 안 팔았다라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외국인들이 보시다시피 이틀 연속 매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제 이번 주 계속 매수를 한다면 뭔가 달라졌나? 이런 기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하이닉스도 같이 매수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좀 이후에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사고, 그다음에 삼성전기를 또 오늘 매수해서 이제 양 주체가 삼성전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여전히 이제 기관들 매매 상위가 ETF 쪽이 채워져 있어갖고 의미 있는 현물의 매수세 유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정쩡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뭐 게임주라든가 엔터주 쪽의 매수가 좀 있죠. 다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매수하다가 잠깐 끊어치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매수하는
예,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게 특징이었고, 약간 IT 계열의 종목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테스트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APS 홀딩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매수의 포진에 있는 게 약간의 어떤 특징,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미디어, 예, 이런 쪽, 다음에 일부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다음에 이제 삼성이 로봇 회사에다가 지분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져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매수의 포진에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미증시 첫 해 거래가 딱 시작이 될 텐데, 이제 메인 재료가 뭐가 될 거냐, 중국이 될 거냐, 경기가 될 거냐, 금리 피크가 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면은 이제 경기 바닥, 실적 바닥, 이런 것들에 힘이 실리니까 우리한테도 괜찮을 거고, 다우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움직인다라면은 경기 침체 걱정이 되는 거니까 이제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 다음에 이제 중국이 오늘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 오후에 이제 회복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거야. 괜히 인플레이션만 건드려 놓을 거야. 이런 우려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올라가주면 우려 요인이 좀 희석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투자 매도가 반환점을 돌았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제가 670.5를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저게 이제 어제 저점이거든요. 저 저점을 깨면 신용 물량이 또 터지게 됩니다. 오늘 이거 아래로 내려가면서 갑자기 시장 하락폭이 확 커졌다가 이제 밀고 올라와서 그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670.5에서 이제 더 내려가게 되면 또 신용 물량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지수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엔터, 로봇, 반도체 각각 이슈 있는 종목군들이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잠깐 나중에 자세히 할 건데, 좀 심플하게 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전에 고전했잖아요. 이 보고서 영향도 있었거든요. 하나증권 보고서인데 올해 매출은 감소, 영업이익도 이제 21조 원 반올림하면,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올해 작년도 전망치 대비 계산을 해보면 반토막 나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이제 계속 이제 늘어나다가 이제 주춤하다가 이제 올해 21조 원 정도로 줄어드니까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24년도에 과연 30조 원 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40% 이상 올라가던 애를 잘 보세요. 40% 이상 올라가던 애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될 때, 네, 그때 이제 확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요 구도가 나오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급반등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40% 올라갈 때 그 다음에 20% 정도 올라가고, 또 여기서 이제 20% 정도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또 45% 급반등이 나왔잖아요. 올해 실력이 이렇게 실적이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도 올해 대비 20% 이상의 영업이익 회복력을 보일 것이냐. 근데 사실 지금 20조 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그 20% 가지고는 좀 부족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흐름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가 반응할 거고, 그건 아마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이번이면 충분히 바닥을 상반기에 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갈지, 아니면 상반기에 쉽지 않겠는데 1분기 실적까지 봐야겠는데, 이거에 따라서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 반전이 나올지, 아니면 1분기 지나서 봄이 돼야 움직일지, 요게 좀 가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원리, 원칙, 요걸 좀 한번 법칙 같은 거 한번 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 실적만 가지고 특집을 한번 할 거니까 주말에 한번 날 잡아서 그때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이제 추억의 시리즈는 옛날 사진, 이게 이제 숭례문 쪽입니다. 숭례문 쪽에서 이제 옛날 사진, 뭐 자동차 이 색깔로 된 버스 타신 기억 있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죠. 다음에 이제 택시 보시면 이 색깔의 이제 포니 택시, 이게 뭐 개인 택시가 있었고, 옛날에 뭐 한시 택시 뭐 이런 거 있었고, 회사 택시 있었고, 또 구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깔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거 있었고, 그러니까 오른쪽은 명동입니다. 명동. 옛날 이제 명동인데, 옛날에도 이제 그 막 명동 의원, 명동 치과 막 이제 투자 신탁 회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거리 찍은 것 같은데, 이 겨울이거든요. 옷 보세요. 옛날에 이제 돗바라고도 하고 이제 잠바 같은 거 이런 거 많이들 입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패딩 이런 게 별로 없었을 때니까, 이게 약간 초겨울 때 아닌가 싶은데, 요때 이제 사진 한번 보니까 저는 저 때는 저기 한번 가본 것 같아요. 제가 명동을 어렸을 때 되게 자주 가봐서 좀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요때 얘기 좀 담아봤습니다. 예, 그럼 또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페에 보시면 저희가 이번 달 일정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리서치 일정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여기 이제 보고서 나오는 날짜, 이제 공부하는 날짜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혹시 이제 보시면 요거 한번 참고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인에 여기 1월에 또 한 번 이벤트 진행한다라고 올려놨으니까 여기 이제 올려진 거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